북도 알고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밀입니까? 뉴스에 나온 것도 기밀입니까? 이거는 지나친 정략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겠죠.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 이렇게 초유의 사태로 국방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서는 잘만 얘기를 하면서 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는 왜 출석을 하지 못합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정보가 어떻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다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이적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 보신 그대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해야 된다. 야당 얘기. 아니다. 정동영 장관 본인은 오늘 한미 관계 악화된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본질을 짚어볼까요? 제 옆에 주한 미 8군에서 파견 장교를 지냈던 이 박기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일단 좀 천천히 접근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게감 있는 자리길래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지금 한미 안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주한미군 사령관은 굉장히 그 독특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특하다. 왜냐하면 사성 장군이지만 또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해군 대장으로부터 지휘를 받기 때문에 각 그 사성 장군이지만 다른 사성 장군과 다르게 컴베이턴트 커맨더가 아닌 그냥 좀 막내급 사성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내급. 네, 그리고 주한미군의 선임자, 최선임 장교 역할도 담당하고 또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을 또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세 가지 모자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성 장군의 세 가지 모자 쓰고 종종 저렇게 미국 가서 청문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막내급이긴 합니다만 맡은 역할이 꽤 많네요. 그러면 매우 엄중한 이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자리는 알았다. 그러면 지금 현 사령관 브런슨 사령관은 개인적으로 어떤 캐릭터라고 전문가로서 평가하시겠어요? 브런슨 사령관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아버님도 군인이시고 또 와이프도 이제 그 법무 대령 출신인 예비역 대령이고요. 배우자도 군인을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군인 가족이고요. 또 이분은 늘 공식 석상에서 한국은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공식 석상에서 보통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Sea of Japan을 항상 이스트 Sea라고 동해라고 표현해 주신 등 우리 한국 정부에 굉장히 그 리스펙트하는 모습들을 자주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캠프 험프리가 평택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 그 주민들을 또 이렇게 부대로 초청을 해서 그 민군 친화적인 어떤 행사도 주관하시고 한국을 아주 좋아하시는 친한파 이렇게 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 지역 사회에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단순히 개인적으로 한국을 좋아한다는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지금 부임 중에 한국 부임 중에 여러 가지 한국과 가까운 일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한국을 꽤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브런슨 사령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늘 알려진 얘기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나와서 이번엔 서해를 언급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aybe taking a look westward while also providing 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 to the North Korea mission.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이제 화면을 만나볼 텐데 사실 지금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 우리 군 당국 간의 여러 이상 기류가 뭐 하루 이틀 내일은 아닌데 특히 통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DMZ법 이례적으로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했고 또 하나 볼까요? 특히 지금 이 부분이요. 어제도 언급한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해에서 더 많은 작전을 해야 된다. 브런슨 사령관의 저 말을 지금 이 약간 한미 관계가 파열음 있는 이 시점에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기동부대이고 그리고 그들의 작전 반경은 인도태평양 전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 임무의 특성상 서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예.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 2월에도 그 전투기를 서해에 출격시켜서 그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훈련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의 공군 전력이 대응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어떤 긴장 관계가 형성됐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정부, 특히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는 이런 긴장이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바로 또 브런슨 사령관이 그거에 대해서 난 사과하지 않는다라는 반박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이제 깊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네. 이번에도 또 네. 서해에서 더 많은 작전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군 당국의 전반적인 기조와는 조금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한 미군은 재래식 억제 전력에 관해서는 동맹에게 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재래식 전력에 대한 억제력을 한국군에게 보다 더 부담을 주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보다 더 그 어떤 그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서쪽으로 어떤 무게 중심을 이렇게 옮기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하고의 어떤 그 어떤 생각과 조금 코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 8군 주한 미 8군에서 또 파견 장교도 지내셨으니까 이 정통하실 텐데 지금의 안보, 한미 안보 관계를 어떻게 냉정하게 진단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지금 그 DMZ 출입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서해 훈련 상황, 그리고 또 이번에 청문회에서 있었던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약간 파열음을 내면서 동맹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경고등이 켜진 게 아니냐라는 어떤 시각이 좀 이렇게 우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어떤 그런 긴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한미 양국군의 주요 현안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FOC에 대한 검증에 관한 문제를 10월부터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문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어떤 한미 동맹 관계는 굉장히 좀 경고등이 켜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이게 어제 안규백 장관은 공식적으로 지금 한미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했지만 만에 하나 이런 파열음들이 계속 이어지면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차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8년 근무했을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좀 아주 그 북한하고 아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협력 사업을 펼쳤을 때 사실 그 한미 동맹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지소미아가 종료했을 때 당시에도 어떤 미국의 정보 자산에 관한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지 않았던 그런 좀 뭐 파열이 있었던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파열음이 계속 지속되고 긴장이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어떤 정보 공유에 관한 문제에서도 그 심각한 어떤 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주한 미 8군에서 파견 장교를 지낸 바 있는 박기철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지금 이 상황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